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강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 훨씬 썼다가 훨씬이라고 썼겠어요. 진짜 강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해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분 훨씬 강합니다. 사실 오늘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보통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 좀 하고 시간 남으면은 또 뭐 우리 딸이랑 좀 숙제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남는 시간에는 독서하고 운동하고 오늘은 영어 공부 좀 많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스터디형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월요일 날 찍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병 같은 거예요. 안 찍으면은 솔직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또 허락을 받고 잽싸게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우울증 극복이라는 상반기 목표를 치우고 나서 아델님께서 적어주셨는데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신박사TV 커뮤니티에는 벌써 공유해드렸어요. 근데 글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배울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또 이런 글들이 잘 전파가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솔루션도 조금 드릴 수 있어갖고 이거를 정말로 영상 오늘 토요일날 안 찍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보세요. 이번 연도 목표는 우울증 극복이었습니다. 사실 1년 목표로 잡아둔 것인데 이제 밥도 잘 먹고 우울한 생각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으니 사실상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수.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쵸? 근데 정말로 이야기가 읽어보면은 힘든 이야기예요. 자, 친어머니는 사실상 죽었다고 생각해야 하며 벌써 무섭죠? 힘들죠? 나머지 가족들 간의 관계도 거의 파탄이고 지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파산도 하고 술을 그렇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하며 사실상 포기했어요. 이 두 줄에 여러분 벌써 목이 메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마나 무게감이 정말 이렇게 짓누르는 무게감이 강합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를 우습게 여기고 저의 인생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여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시니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했을까? 일어나면 죽을 생각부터 했고 미친놈처럼 살아서 정신병원만 몇 번이고 들락날락 거렸죠. 벌써 진짜 힘든 인생을 사셨죠? 세상에 도대체 왜 사나 싶었어요. 가족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욕했어요. 저는 거기에 샌드백이 된 것만 같았죠. 제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세상이 더러워 보였고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두렵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어차피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짧다면 짧은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분명히 세상을 저주하고 허무한 생각에 빠졌던 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아까 탈출하시는 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어디 갔죠? 대학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서 일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상처 많이 받아서 마음이 여린 상태이기도 했고 세상을 잘 모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한 번 원 없이 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책 살 돈도 없어서 대학에 가서 책 살 돈도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전공 관련된 책을 반복해서 보니 이것만 하더라도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은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도 적은데 노력을 지속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임계점을 넘기는 것 단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충분히 어떤 효과가 날 정도로 임계점을 넘기는 경우도 드문데 그걸 지속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뭐 어느 환경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벌써 이분도 힘든 환경에서도 그래도 전공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약을 먹고도 일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작년부터였어요. 갑자기 밥도 안 넘어가고 걷기 운동조차 제대로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우울장력의 부작용에 시달렸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는 것 자체가 할 것이지만 자제해야 할 것이지만 그리고 뭐 할 거 깜짝 놀랐네. 누워있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지만 누워있는 습관이 여러분 진짜 나쁜 습관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걷고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와중에 뭐랄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10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지만 뭐 이분 원래 집중력이 엄청 좋은 분인가 보네요. 이거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두 시간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분이 메타인지가 낮은 분을 제가 좀 이게 좋은 글에서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나는 왜 1시간 이상 집중을 못하지 2시간 이상 집중을 못하지 당연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이렇게 진짜 이 마법의 뭐랄까 요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힘들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데 이분 뭐 아까 뭐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한두 시간 만약에 나는 왜 한두 시간 집중 못하지? 나는 정신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읽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대학 도서관에 가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사람은 그다지 강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하지만 쉽게 죽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국 죽지 않고 점차 회복을 하더라고요. 약도 점점 줄이다가 올해 초에 끊고 결례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진짜. 제 직업이 개발자입니다. 일상 중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개발 관련해서 생각하곤 해요. 아직도 공부해야 할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저 스스로 일할 실력까지는 온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죠. 하지만 결국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목표는 앞으로 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팀과의 시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훌륭한 목표죠. 이건 사실 하반기 목표이기도 하지만 인생 목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예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일 때는 팔로우십이죠.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사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목표죠.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목표입니다. 사실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 극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도 있었고 우울증 걸린 상태에서 별로 좋지 못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서요. 인생에 있어 누군가에게 사랑받아보지 못했기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표 선언하지 않으면 또 핑계대고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개발 일을 할 때 항상 정면 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일정 목표 이상을 달성했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비록 감도 안 잡히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우울증은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또 한번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낮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우울증은 제 인생에서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애증은 잘못된 표현이죠.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정확히 이런 건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인생에서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뭐 도움을 요청하는 법이 뭔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데 글 쓰는 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보다 우울증 더 안 걸려도 되는 제가 볼 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해서 여러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은 어떤 나쁜 상황이 있어요. 그 나쁜 상황이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쁜 상황이 있어요. 뭐 빚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가 전부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잘 안 됐어요.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러면 그게 과연 나에게 어떤
어떻게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어도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근데 그 정신적인 게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결국 물리적으로도 내 상황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에서 글도 쓰고 대화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댓글도 좋은 게 달렸어요. 우리 지한님께서 가족은 그냥 우연히 혈연으로 엮인 사람들이라고 생각. 이거는 근데 맞는 정의예요. 우연히 혈연으로 엮인 게 맞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부모와의 자식 관계는 어릴 때 자식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어서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참 고생하셨네요. 버티는 게 대단할 정도로요. 인사이트님께서 여러 면에서 제 경험과 너무 닮아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가족과의 불화로 우울증을 오래 겪었고 개발적으로 이직했지만 인간관계가 아직 어려운 일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가족과의 불화가 계속 있었고 고 작가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족과의 불화가 심했었죠. 아버지랑요. 돌아보면 자신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글쓴이 분도 어쩌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글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졌기를 희망합니다. 나아지죠. 열심히 삶을 살아오신 만큼 몸도 마음도 잘 가꾸셔서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게 도움받은 거예요. 댓글로.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진짜 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블루드림스 이거는 뭐 고 작가님이 산 판권 중에 제가 정말로 손에 꼽는 판권인데 이거는 뭐 로크미디어 책이어서 이제 이제는 저희 고객사 책이죠. 저희 고객사 책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누구지? 이 로렌 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절기 원래 이 책도 좀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이 책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이분은 임상심리학자예요. 임상심리학자.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 많은 분입니다. 의학적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읽어보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우리 로렌 박사님은 우울증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약 복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울증약 개발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정말로 잘 저평가된 책.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런 좀 생산성 관련 역사 책도 많이 팔리고 하는데 이 책은 의외로 정말로 좋다고 했는데 많이 사람들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진짜로 후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책은 좋아요. 왜? 우울증 약의 개발 역사를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한번 개괄을 하고 나시죠? 아,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자기는 우울증 약이 없으면은 못 살지만 여러분들은 꼭 알고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먹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우울증 약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우울증 약을 드시면 되시냐? 저는 또 뭐 우울증 약 여러분 절대 먹으면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진짜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드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드셔야 되죠. 전문가 상담을 받은 다음에. 근데 나머지는 웬만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책 기가 막히거든요. 일단 하나 읽어드리면은 이때 볼로가 느낀 것은 문제의 속임약 효과이다. 플라시보 이펙트죠. 모든 정신과 약은 임상시험에서 속임약을 능가해야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프로작은 6주에서 8주에 걸친 이중 맹검 실험에서 속임약보다 뛰어난 효과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일라이 릴리가 발표한 연구를 봐도 프로작과 초기 항우울제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참가자 3분의 2는 속임약으로 똑같거나 더 나은 효과를 경험했다. 속임약을 못 넘겨요, 잘. 우울증이 그런 거예요. 내 기분, 내 의지, 내가 마음먹은 거에 따라 극복이 되는 게 생각보다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새로운 항우울제를 테스트할 때 단 두 가지 연구로 약의 효과를 증명하면 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FDA에서 승인한 SSRI의 비공개 연구 결과를 살펴본 이들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데이터를 발견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항우울제 6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47건 중 진짜 약이 속임약을 능가한 것이 겨우 21회였다. 반이 안 돼요. 시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울증약 먹고 났어도 그것 때문에 난 게 아니라 그냥 약을 먹었다는 믿음 때문에 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SSRI의 FDA에서 승인한 SSR의 비공개 연구 결과를 보고 나온 거예요, 이게. 또한 FDA는 약이 속임 효과보다 정확히 어느 정도 효과적이야 하는지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임상인은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로 사람의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47건의 임상 실험에서 그래도 21번은 낮잖아요. 호전된 환자의 점수를 평균을 내보니 진짜 약의 속임 효과는 2점밖에 높지 않았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이자 속임약 연구 프로그램의 부책임자였던 어빈 키어시 교수는 이 차이가 미미하고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한 10번 인용해드렸는데 이걸로 제가 정말로 주변에 사람 많이 살렸어요. 과장이 아니라 우리 직원부터 제 친구부터 이거 알려줘갖고 정말 많이 살렸어요. 제가 일단 저는 여러분 신경안정제인가 아무튼 저는 신경과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약 갖고 회복이 없어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었었어요. 1, 2년 동안 꽤 오래 먹었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그게 제일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저는 두통과 이렇게 답답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답답한 거는 폐 문제고 제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기운 걸렸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거는 두통은 목이었어. 진짜 이건 생각하면서 너무 열받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면은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끊었을 때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약을 먹지 않은 성인 환자의 우울증은 23%가 1개월 치료 없이 완화된다. 뭐예요 여러분? 23%는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일단은 안 먹어본 거예요. 1개월 지나면은 23%가 완화돼요. 뭐 없이 약 없이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67%. 1년의 경우는 85%. 그러니까 요 15%는 우울증약 먹으셔야겠죠. 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상담 받고 훌륭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나서 요 15%는 먹어야겠죠. 그래야 뭔가 좀 호전이 있을 거 못 살 것 같으니까. 반면 약을 먹은 환자의 병은 점점 심해질 뿐이어서 우울증 증상이 발현하는 간격은 갈수록 좁아진다. 항우울제로 회복했다가 약을 끊은 경우 우울증 환자의 상황은 특히 참담하다. 먹었다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무수한 연구가 항우울제를 먹다가 끊을 경우 18개월 안에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은 50에서 70%라고 증명한다. 어디를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휘테커는 썼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다가 약을 끊은 경우 우울증 환자는 주기적으로 병이 재발했다. 더욱 장기간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는 단기간 복용한 환자에 비해 재발 속도가 빠르고 재발 후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약은 체내 생리작용과 뒤얽히고 결국 환자는 약 없이 살지 못한다. 이런 결과를 뒷받침한 연구는 또 있다. 쥐에게 다양의 프로작을 먹이고 사망한 쥐를 해부하자 쥐의 뉴런이 팽창하고 코르크스크루처럼 꼬여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정말로 이게 여러 사람 살린 책이거든요. 정말로 여러 사람 살린 책이에요. 이 책이요. 너무 이게 진짜로 중요한데 저는 진짜 고 작가님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다니까요. 제가 특히 이게 약을 제가 우울증 약 먹는다 그랬을 때 고 작가님이 저보다 더 많이 울었었어요. 우리 영준이 어떡하냐. 근데 이게 블루드림스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참 이거를 끊은 다음에 우울증 약 끊은 다음에 이 책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봤으면 내가 죽어도 우울증 약 안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 그래? 조금만 답답하면은 가슴이 답답해. 나 공황장애인가 봐. 그런데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자기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만,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때문에 이상한 말 누가 만들어서 하는데 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야.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죠? 감기는 여러분 약 안 먹어도 낫는 게 감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면은 절대 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은요. 밝은 마음, 열심히 뭔가 바쁜 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플라시보 이펙트 이런 걸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쵸? 막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진짜로 여기 15%는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작가님이 이거 없이 못 살아요. 아예 그냥 삶이 불가능해요. 근데 장기간 복용하면 어때요?
아예 못 산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뭐 너무 이거 읽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 약을 7알 먹는 친구가 뭐 5알인가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읽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병원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알로 줄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5알 먹는 것보다 2알 먹는 게 그래도 뭔가 덜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이걸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책이 뭐예요? 이 고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가 잘 설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통의 비밀에서 여러분이 깨달음 얻을 수 있고 이게 요번에 싱큐베이션 요번 기수 2번째 책이죠. 이거는 진짜 인생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건 2022년 올해의 책. 이건 안 읽은 사람이 손해고 이거 제가 의사 선생님들 다 주거든요. 이 책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벌써 이거 3명한테 선물 4명한테 드렸나? 그중에 3군데가 이걸 읽고 선생님이 CS를 바꾸고 있어요. 뭐 주사 놓을 때 멘트도 바꾸고 그걸 다 바꾸고 있어요. 의사도 바꾸는 책이에요, 이게요. 이거 의료인들은 보면 진짜 이거에 진짜 왜냐면 이 몬티 라이언 작가님이 정말로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2022년 영국 왕립협회 통증 분야 논문상 받은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에요. 진짜 이 책은 대한민국 사람 다 읽죠. 대한민국 진짜 이 의료에 들어가는 이 보건에 들어가는 비용 10% 줄일 거예요. 막 진짜 제가 추정을 해보면 고통에 들어가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책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델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여자친구 잘 사귀고 싶으면은 일단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대화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뭐 생물학적 개체들은 딱 보이는 것 자체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진면목을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대화를 많이 하면은 똑같은 외모여도 더 예뻐 보입니다. 더 잘생겨 보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다음에 운동 추천드려요.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더 없어지고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그냥 이건 기분상이 아니라 그냥 외모적으로도 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성형적 관점에서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운동을 하면 더 예뻐지고 잘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아무튼 여기 이제 이게 슬슬 게시판이 이게 베타라서 아직 이게 뭐 우리 그냥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좋아요. 막 글도 올라오고 그 인사이트님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한번 잘하셨다고. 인사이트님이 여기 썼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벤 버네키의 21세기 통화 정책을 그걸 이제 복붙해서 예스24 리뷰 예스24에서 구매를 하셨네요. 근데 거기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셨대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왜냐면 서평 자체를 기가 막히게 잘 쓰셨어요. 수준 높게. 그래서 3만 원 겟했대요. 여기 문화상품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무튼 막 글들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클릭해서 읽어볼까요? 7월에 만년형 달려이가 아니라 1년형 다이어리 글만 미친 자, 미친놈. 2023년 7월 1일 상반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2023년형 PDSI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3개월, 6개월짜리 만년형 제품을 구입할까 했는데 그런데 단톡방은 1년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더군요. 이거 1년짜리 비싼 거 팔아먹으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율성.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적극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거 왜 읽어드리냐면은 일단은 제가 요거를 저희 회사를 대신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 기억에 이거는 원래 1년 단톡방은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은 거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고 원래는 그 12월 전에 모집을 하고 단톡방을 안 받을 생각도 있었어요. 왜? 왜냐면 단톡방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그걸 계속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하려다가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그래서 고 대표님이랑 직원들이 이거를 그냥 상시로 열어두자.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냉정하게 볼까요? 어떤 분이 CS가 들어와요. 그래서 CS 읽어요. 그 다음에 하고 그럼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직원이 인건비 2만 원 그냥 날라가 직원이 그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손해예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할 때는 그게 규모가 되니까 손해가 아니죠. 근데 이제는 하루에 한 건 들어오면은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안 하는 게 회사에서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1년형 그래도 가격이 되니까 되는데 6개월이랑 3개월은 안 되고, 그다음에 6개월, 3개월이 만약에 단톡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단톡방이 어떻게 되죠?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단톡방은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단톡방 자체에 과근화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죠, 솔직히. 왜? 사람을 더 붙이면 되니까. 근데 저희가 정말로 고효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 얼마나 연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막 저는 얘기 들어본 거에 따르면은 막 챌린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리텐션을 더 올려드리려고 공부를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개월, 6개월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1년 단위로만 유지가 돼야 돼요. 1년 단위로만. 그 다음에 제가 요분한테 우리 고부장님께 하나 알려드리면은 가치 계산법이라는 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유료로 단톡방을 하면 그게 한 달 하는데 얼마를 가금하면 적절할까요? 저는 10,000원 해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5,000원이어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그러면 단톡방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셔도 얼마예요? 6개월이면 30,000원이에요. 거의 다이어리 가격이고 반은 쓰실 거니까 18,000원인 거잖아요. 여전히 이득입니다. 여전히 이득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나중에 이런 거를 실험해 보면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그 수능을 본 친구들 중에서 뭐 아이비리그를 가거나 아니면은 지방 주립대, 그러니까 지방 주립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립대 1등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네임 밸류가 그냥 명문대 그냥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1등으로 들어가거나. 근데 1등으로 들어가서 네임 밸류가 떨어졌지만 1등 그 학교에 입학해서 1등한 친구들은 결국 연간 소득을 따져봤을 때 아이비리그나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랑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결국 역량이거든요. 저는 적극성은 굉장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내가 이거 단톡방을 들어가기에 예를 들어 다이어리가 우리가 35,000원인가요? 그럼 반 땅 했다고 치면은 18,000원을 빠진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뭐가 돼도 나중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거 팔아먹어 이거 하려면 벌써 접었어야 돼. 단톡방 벌써 막았어야 돼요.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단톡방 운영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직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직원은 솔직히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우리 직원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고영성 대표님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였죠? 막았을 거예요. 저는 반은 막았을 거예요. 왜?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일당 100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여러분 재택근무인데도 저희가 뭐 47시간 일했습니다. 48시간 일했습니다. 52시간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인데. 포괄 임금제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저희 입장에서 돈이거든요. 저는 진짜 고영성 대표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2023년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바빴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바쁘게만 살다가 또 한 해가 지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설계, 아주 환경 설정 잘하는 거죠. PDX 다이어리를 구매하고 용역 챌린지 시작하고 싱큐베이션 14기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빡셀 텐데 이 정도면. 근데 뭐 요거랑 독서랑 함께 하면은 구테빗 사셨네요. 구테빗. 7기부터 11기까지 완주하고 잠시 휴식기가 있었는데 뭐 오래 하셨네. 남은 2023년 알차게 보내고 더욱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일취월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부장님은 부가가치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무형적인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PDS 단톡방은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딴 데 비슷한 서비스 찾아보면은 훨씬 비싼 게 많아요. 그럼 지금 하셔도 6만 원인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왜 계속 이렇게 레드 오션이잖아요. 다이어리 시장은 여러분 진짜 핏빛 오션이에요. 얼마나 업체가 많은지 아세요? 그다음에 출판 시장은 정말 고인물 레드 오션. 그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생존하면서 투자 없이 흑자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뼛속까지 고객 중심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런 글들을 다 어디다 적었죠? 유튜브 댓글에다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저희가 이렇게 판을 깔아드리니까 벌써 이렇게 재밌게 벌써 많이 적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 또 적었고, 제가 좋아하는 영단어 5개, 약간 인문학스럽게 하나 적고 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판이 깔렸기 때문에, 저도 벌써 이렇게 여러 개 적고, 이제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러 건 적은 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판이 깔렸기 때문에 요거 개발하는데 돈 정말 많이 썼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여기서 더 가지를 칠 거예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 했는데 어디 갔죠 아까? 자유 게시판. 벌써 이렇게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득은 상상도 못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중에 싱큐 하시면 쓰시잖아요. 예스만 이런 게 알라딘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교보는 교보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뭐 교보는 또 근데 오프라인 매장 하나라고 또 바쁘시니까 그렇죠? 뭐 또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또 교보는 오프에서 또 여러분 공짜로 책 읽게 해주니까 저는 그건 또 높게 삽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라딘 예스에는 아마 구매만 이거 줄 거예요. 구매만. 그래서 또 요런 것도 있다. 요런 거 이렇게 옮겨서 적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길게 적으시면은 그 에디터들이 다 보나 봐요. 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찍는데도 되게 기분 좋게 찍었고 우리 아까 아델님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뭐 우울증 관련해서는 블루드림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고통 관련 그다음에 플라시보 이펙트 관련해서는 고통의 비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또 소개를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